우리 엄마를 봤을 때 어쨌든 지금 나이가 있다마는 내가 어쨌든 혼자 몸으로 막 다 이끌고 가야 되는 그런 사주팔자야. 어? 네. 남편이 있더라도 내가 외벌이를 해서 먹여 살리든가 네. 일찌감치 이혼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사주팔자거든. 네. 본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일은 하세요? 계속 의류 사업 일을 했었어요. 근데 뭐냐 하면 뭐 본인이 뭐 점을 많이 보러 다녔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사주팔자가 세다 소리는 일단 할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첫 술에 뭐라 했죠? 첫 네. 번에 본인이 남자를 먹여 살리든 내가 네. 아니면 일찌감치 이혼을 해서 나 혼자 도구로 네. 내가 가정을 이끌어서 가야 되는 사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찌됐든 지금 봤을 때 어쨌든 의료 쪽으로 일을 하신다고 했잖아. 그거는 뭐냐면 본인이 원래는 재주가 이런 말 있잖아. 팔방미인인데 근데 뭐라 하지? 처음에 초입에 들어온 인문이 그렇다 보니까 그 길로 쭉 간 것 같아. 그래서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얘기하세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배운 게 도둑질이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이 일을 하고 있다마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거는 점을 떠나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끌고 가야 되나 이 생각도 많고 그리고 보시면은 자 이게 지금 업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대문에서 계속 하다가 이제 다 접고 집으로 그냥 옮겨놓은 상태인데 거의 지금은 폐업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지금 58이라는 나이가 있지만 56수부터 내가 그래도 그나마 잘 끌고 왔던 게 자꾸 기우는 형국이고 한 2년 상간으로 그래서 내가 뭐가 잘못됐나 뭐가 이상한가 이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때 벌 때는 굉장히 많이 벌었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진짜 본인 말대로 완전 꼬꾸라져서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는 게 맞나 이걸 접더라도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 그렇다고 이거를 다시 끌고 온 걸 나가기도 지금 섣불리 겁이 나고 경기도 그렇고 내가 한 2, 3년 고생했던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 거지. 용기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가서 할 수 있을까 이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든단 말이야. 마음은 내가 20대 30대 뒤지지 않는데 자꾸 나이는 들어가니까 나이 때문에 내가 감각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졌나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엄마를 봤을 때. 근데 내가 처음에 뭐랬죠? 배운 게 도둑질이다 보니까 다른 걸 하기에도 지금 굉장히 두렵고 겁이 나. 근데 나는 그렇다고 젊은 애들처럼 막 뭐 인스타가 됐든 뭐 이런 걸 활용을 해서 하기에도 내가 조금 그런데 뒤처져 있다 보니까 하기도 겁나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 근데 나는 우리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렇다고 지금 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응? 현금이 없고 그냥 그래. 가지고 있는 건물 뭐 그것 때문에 좀 고전하고 있는 거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봤을 때 53수부터 뭔가 문서운이 잘못 들어오면서부터 그 건물을 언제 샀는지 모르겠지만 53수부터 어떠한 그런 문서운이 뭐 그때 건물을 샀던 이사를 했던 그때부터 조금 삐그덕거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건물을 그때 뭐 이사를 하신 거야? 뭐 건물을 사신 거야? 건물을 지었어요. 지었어요? 그 나이에? 그때 좀 저도 이제 의류를 조금 길게 이제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한 30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노후 대책으로 그렇지. 이제 임대사업자로. 그렇게. 근데 그때부터 이제 코로나 터지고 계속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대출 이자도 너무 세지고 그러니까는 한 5년 된 거죠. 그렇죠? 그 수부터 뭔가 문서운이 바뀌면서부터 안 잡을 문서를 잡고 그리고 터의 기운도 봐야 되겠지만 주소를 뭐 어디 거기 그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소? 거기 지금 그쪽이에요. 연희동? 제가 살고 있어요. 어쨌든 주소를 정확하게
알면 좋지만 지금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앉은 자리 어쨌든 그 문서의 운이 잘못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엄마야가 자꾸 삐그덕 거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서 하던 일도 자꾸 좀 주춤하게 내리막길로 가는 거고. 아, 고마워요. 이거 저기 할 때 뭐야 문서 잡을 때 어디 가서 안 봤어요? 크게 뭐가 본 거는 그래요. 좀 물어보고 하시지.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본인이 3대 때 잡은 것도 아니야. 3제라는 건 알죠? 네. 응. 네. 근데 3제 때 잡은 전에 잡았단 말이지. 근데 뭐냐면 내가 했잖아. 문서의 운이 들어올 때가 아닌데 들어오고 터의 자리는 그래도 정확하게 내가 주소는 봤지만 어딘지 내가 내비게이션이 아니니까 모르잖아. 자리도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땐 괜찮은 자리로 보여요. 막 번화가도 아니지만 그렇게 막 저기 외지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래도 상권이 완전히 죽은 자리도 아닌 것 같고. 응? 근데 희한하게 어쨌든 내가 수가일해서 그런지 대출을 이빠이 땡겼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어쨌든 조금 내가 장사고 그때는 그나마 됐으니까 메꿔갈 수 있을 거라 그런 자신감에 잡고 나서 어쨌든 그런 사단이 벌어진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 어쨌든 본인이 그거를 뭐 팔려고 하시는 거야? 이제 너무 힘드니까 팔 수 있으면 파는 게 제일 빠르고 제가 버틸 수 있는 게 제일 좋죠. 그럼 나는 안 팔았으면 좋겠다 해서. 아, 그래요? 버틸 수 제가 있을 건지. 그게 안 팔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네. 터의 자리를 잘못 앉았다는 게 뭐냐면 그 터가 나쁘다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봤을 때 터는 나쁘지 않은데 본인 운기 플러스 어떠한 터를 잡았을 때 좀 시기 이런 게 좀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 본인이 버겁게 느껴지거든. 코로나를 떠나서. 응? 코로나를 떠나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시기에 문서를 잡았어요. 코로나라도 의료사업 대박난 사람은 대박 났어요. 그건 알잖아요. 본인이 그쪽에 업계에 있으니까. 망해 나간 사람도 있지만 망해 나간 가운데 저 사람은 나보다 좀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은 더 잘 됐지? 쇼핑몰이나 뭐 이런. 그래서 그게 조금 어쩔 때는 화가 나기도 해. 근데 자 일단은 어쨌든 문서는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어떠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어떠한 사업도 장사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도 두 가지 짐을 지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애가 많이 버겁긴 하지만 올 한 해만 잘 넘겼으면 좋겠어요. 본인 생활달까지만 잘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면 어떠한 본인에게 귀인이 됐든 어떠한 도움 줄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이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문서는 놓지 마세요.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자리.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그리고 그 주변으로 느껴졌을 때 좋은 데는 좋게 져 있지만 조금 허름한 데는 허름하고 그러니까 좀 어중간한 자리인 것 같아. 그 자리가. 주택가 쪽에 그러니까 어중간한 자리인 것 같거든. 근데 보셨을 때 놓치기엔 아깝고 그걸 놓고 나서 향후 5, 6년 사이로 뭔가 그 주변에 뭔가 상권이 살아나고 그러면서부터 뭔가 호재가 소리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은 어쨌든 지금 봤을 때 지금 이거를 다시 살려서 나가기엔 좀 힘들 것 같아. 사업은요? 그래서 중요한 전화예요? 아니요, 제가 사진 보여드리려고 집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고 차라리 뭐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도매 이런 걸 했겠죠, 그죠? 작게라도 새가 조금 나가더라도 아니면 아유 좋네. 위치는 대로변에 있어가지고 근데 주택가예요, 뒤는 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자리라니까. 완전 번화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업은 못하고 다 빌라로 다세대.
새는 다 나갔어요? 새는 나갔는데 제가 말씀대로 대출을 많이 땡기는 바람에 전세로 다 이제 은행 대출 갚아야 되니까 전세로 갚았는데 그 전세가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들 전세가 또 안 들어오고 다 월세로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을 다시 빼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 은행에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치. 지금. 거기다가 이자도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못 빼주는 바람에 그 1년 정도 못 빼주니까 그 친구가 이제 뭐 네, 소송 뭐 이런 소송, 압류 뭐 뭐지 그 넘기는 가압류 뭐 이런 거 넘기는 거. 그 등기권 설정 뭐 이런 거 그거는 이제 해놓은 건데 저 이제 경매 경매 경매에 들어오게 생겼고 지금 그래서 지금 경매 신청이 들어왔는데 하도 밀려 있어서 6, 7월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더라고요. 아직 시간은 없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집은 나가고 비어 있어요. 한두 개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도 돌리고 제가 의류 사업은 거의 지금 못하다시피 하니까 제가 4층에 살고 있거든요. 4층이 이제 2층으로 만들어서 복층으로 좀 넓게 쓰려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전세를 빼려고 제 생각에는 그래야 목돈이 좀 들어오면 제가 다른 데로 그냥 나가서 좀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류 사업했던 이제 사무실 것들을 전부 이제 그 근처 향동 쪽에 지식산업센터 월세 싼 것들이 많더라고요. 한 30만 원짜리 한 10평 정도 되는 데다가 짐을 지금 빼고 있거든요. 빼놓고 일단 옮긴 다음에 제가 살 집은 이제 뭐 원룸을 밑에서 쓰고 목돈을 전세를 뺀다던가 여러 가지 지금 생각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좀 풀릴지. 어쨌든 본인이 지금 복잡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2월달, 3월달은 돼야지 뭐가 풀리기 시작하는 수예요. 3월. 그래서 그걸 보셨을 때 어쨌든 조금 올 한 해만 진짜 잘 넘기면 되거든. 올 한 해만. 응? 그래서 뭐 지금 뭐 관제가 들어와 있다지만 크게 저기 될 건 없는 걸로 보여.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관제가 들어와서 관제가 세게 들어와갖고 뭐 진짜 집이 경매가 넘어가고 이건 없어. 그렇게까지는 안 할까요? 그럼 그러니까 너무 다행인데. 그렇게 너무 지금 왜냐면 전전긍긍 뭐 하고는 있다마는 더 힘든 것도 겪었는데 뭐 이거를 그렇잖아. 본인 사주팔자가 내가 그래 세다고 했잖아. 세다는 건 뭐야? 여자가 세다는 거는 고생하고 박복한 사주팔자란 말이지. 본인이 두 주먹을 쥐고서 다 읽어야 되는 사주거든. 지금도 굉장히 어찌 보면은 내가 돈 없는 사주는 돈 없지는 않다. 근데 현금이 없을 뿐이지 건물이 있는 건 어쨌든 돈이 있는 거야. 그렇잖아. 팔아야 돈이죠. 어쨌든 빚 좋은 개살구처럼 느끼겠지만 본인이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는 부러운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어. 남 속 모르고, 그치?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본인이 어쨌든 뭔가 실마리가 풀려가는 거 음력으로 3월 달부터 풀려가기 시작을 할 거고, 아까 얘기했던 사업자는 좀 업종을 폐업을 하고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야. 향동 뭐 이거 뭐 거기서 뭐 옷가게를 할 순 없잖아. 그치? 아니 거기 사무실을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작게라도 소매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면 차라리 그게 나아. 도매보단. 그것도 3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 사업 했던 사업은 국내가 아니고 다 일본 수출했었거든요. 무역이었어요. 30년 했는데 무역만 했거든요. 내수는 아니고. 그래서 거의 도매로 일본에 그냥 업체에다가 넘기는, 오다 받아서 넘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오다를 못 받는 거죠. 그 코로나 이후로. 거의 제가 이제 쇼핑몰도 해보려고 하고 이제 소매 장사도 했었어요. 연남동 같은 거 이렇게 저기 펼쳐놓고. 근데 이제 그런 재고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거기도 사무실 사업자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서 사업자를 또 폐기시키면 안 되니까 그대로 가서 거기서 이제 조금 해보려고. 그러니까 어쨌든 도매가 아니라 소매잖아요. 소매로 하시라고요. 차라리 이게 나아. 본인한테는. 본인이 어쨌든 뭐 수출을 하던 수입을 하던 이걸 떠나서 본인이 지금 운기가 내가 그랬잖아. 56부터 조금 쪼그라들고 50세부터 내가 안 잡을 문서를 닫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렇게 되는 걸로 보이거든. 근데 운기 자체가 뭐 이제 조금 다시 살아나는 거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엄마 50대 서면서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50대? 어. 아니 그 전에 돌아가셨어요. 50대 초반. 엄마랑 아버지 다. 시댁 쪽은? 전혀 몰라요? 네. 왜냐하면 50 하나수를 봤을 때 네. 분명히 진하게 강하게 상문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조금 쪼그라든 게 느껴지거든. 거의 50 그 전에 돌아가셨는데. 본인 집도 그렇지만 애가 있잖아. 예. 애가 성씨는 모르지만 그쪽도 영향을 탈 수 있어. 왜냐면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연락을 안 하고 살더라도 그 집 씨를 낳았잖아. 거기는 거의 제가 아닌데. 그래도 아이의 저 참 뭐야? 재성 따서. 여기에. 예. 어쨌든 본인 성이라도 씨는 그 집 씨잖아. 그럴 이 수도 씨가 있어요. 이 씨가 됐든 박 씨가 됐든 김 씨가 됐든 그 집 씨잖아. 내 새끼잖아. 그 집 씨잖아. 그래서 이때부터 어떠한 그런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서 지금 뭐 왕래를 안 하고 어쩌고 저쩌고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어쨌든 그 집안에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서부터 본인이 좀 꺾이기 시작했다. 이 얘기를 해드릴게.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본인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금전의 여유가 생겼을 때 그 집 일을 좀 한 번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나도 운기가 살아나고 부모님, 친정 부모님도 그렇지만 47, 48, 40대 초반 이때부터 상문이 계속 들이치긴 해. 근데 제일 결정타는 뭐냐면 이 시댁 쪽 이쪽으로 상문이 들면서 어머니, 친정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본인이 오히려 더 좋았을 거야. 일이 더 잘 풀리고 그리고 좋은 일도 많았을 거고. 근데 이쪽으로 어쨌든 알 방법이 없잖아. 그치? 근데 이쪽 집으로 어떠한 그런 상문이 들면서부터 조금 그게 우리 엄마한테 많이 꺾인 것 같아.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교회 다닌다고 뭐 아니 참 그래 교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얼마입니까? 이 토속 신앙은 5,000년이 넘는 그런 신앙 갖고 그게 종교가 아니야. 우리는 신앙.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 자체는 뭐야? 조상을 뿌리 깊게 섬기고 원래는 그쵸? 그건 아시잖아. 그랬던 민족인데 어느 날 갑자기 종교로 개종을 해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조상이 없어져? 그건 아니잖아.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딨어? 부모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그 위에 부모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어? 그렇잖아? 그것처럼 지금은 뭐 본인한테 뭐 굿하세요 뭐 이 얘기해도 땡빛을 얻을래야 얻을 수도 없고 내 있잖아 빛 좋은 개살구라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본인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조금 금전의 여유가 생겼을 때 이 일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면 아이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지금 이제 조금 풀리는 시기긴 하지만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드릴게. 아시겠지? 그러니까 50대가 우리 강씨 엄마한테는 초반에는 그래도 좋은 듯 했지만 중반으로 가면서부터 자꾸 꺾이고 후반으로 들어서부터 지금 어쨌든 후반이잖아요. 들어서 너무 지금 내가 이때까지 더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먹고 살만해지고 나서는 최악의 상황이란 말이지. 응? 근데 이게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 근데 원래 본인이 이런 일이 생겨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기가 죽은 것도 없지 않아 있어. 내가 잘 버텨나갈 수 있을까? 이 나이 돼갖고 정말 내가 잘하고 예전에는 더 큰 돈도 굴려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든단 말이야. 요즘은 좀 자괴감도 들고 자존심도 좀 상하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근데 엄마 올해만 잘 버텨나가세요. 그리고 뭐 이제 다이어트 관제라든가 이런 건 크게 저기 올 일은 아니니까 좀 어쨌든 대처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하되 좀 본인이 좀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크게 넘어갈 일은 아니니까 그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엄마를 봤을 때는 일단 갑상선
좀 이런 쪽으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응? 뭐 요즘 스트레스도 많고 뭐 그리고 평생을 일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성 피로는 당연히 갖고 있고, 응? 근데 어떠한 갑상선 이런 쪽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그 습관이라는 게 무섭죠? 밥 먹는 거, 네. 음식 습관 이런 게 아직도 들쭉날쭉한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도 나이가 들면 당연히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습관 때문에 잘 먹히지도 않고 조금 때를 놓치는 경우도 많았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 그런 식단 관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식도라든가 위 이런 거,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뭐 위암까지는 아니어도 위쪽으로 좀 쓰림이라든가 뭐 이런 관리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이런 관절, 무릎, 허리 이런 관리 좀 신경을 쓰세요. 지금 뭐 큰 병이 있는 건 아닌 걸로 보이거든. 응? 그래서 이런 관리만, 갑상선 이런 거는 뭐 피 검사만 하면 나오고 초음파 한번 하면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건 좀 수시로 검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습관이라겠죠. 먹는 습관 조금 본인이 좀 계획적으로 해서 조금 이제 식단 관리라든가 이런 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 아시겠죠? 됐나요? 더 궁금하신 거? 아이는 크게 안 물어봐도 된다며. 아까 얘기했죠. 시작하기 전에 아이가 어쨌든 요번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내 성에 차는 대학은 안 갔어. 근데 내가 뭐라겠어요. 지가 좀 공부 좀 하지. 예. 맞아요. 지가 공부 좀 하지. 조금 엄마처럼 악착 같은 게 있으면 누구 집 씨 아니랄까봐 제대로 보지도 않았으면서 하는 짓은 비슷하단 말이지. 그럴 때 어쩔 때는 우리 엄마가 열불이 터져. 응? 근데 어쨌든 엄마가 잘 키우려고 애쓴 것도 알고 열심히 뒷바라 해주려고 했던 것도 알고 하지만 조금 나름대로 냉정할 땐 냉정하기도 했겠지만 하나잖아. 조금 본인 딴에는 냉정하게 했겠지만 조금 오냐오냐 하는 게 있었어. 그게 좀 아까도 얘기했던 습관, 버르장머리가 좀 나빠진 거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본인 딴에는 이제 성인이라고 하고 하니까 성인이면 성인답게 성인 노릇을 할 수 있게 너의 어떤 용돈벌이라든가 엄마의 이런 사정을 다 얘기를 하시고 네가 알아서 독립을 해. 네가 맨날 버릇처럼 얘기하는 성인이 됐고 독립할 나이가 됐으면 네가 독립하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하고 지금 엄마가 버거우니까 그런 부분. 근데 어쨌든 이제 20살이 된 거잖아요. 뭐 과를 어떤 과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중간에 편입을 한다든지 조금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조금 15, 16부터 이 아이가 조금 바람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대학도 내가 목표는 큰데 내가 성에 차지 않는 그런 대학을 갔으니 짜증도 날만해. 또 자존심은 더럽게 세갖고. 그거는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맞아. 근데 조금 뭐 편입을 한다든지 뭔가 조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아이가 한번 마음 먹으면 조금 뭐라지? 그 마음 먹기가 힘들지. 응? 좀 정신 차리고 마음 잡으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선생보다는 교수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응?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리켜야 되는 사람이거든. 엄마처럼 영업하고 장사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뭐 영업을 하더라도 내가 대표이사가 되어야 되고 뭔가 조금 내가 대장이 돼야 되는 사주팔자거든. 그래서 조금 21, 22까지는 좀 정신없이 철없이 조금 살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가 좀 독하게 그런 부분을 좀 바로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 아시겠죠? 안 그러면은 엄마가 너무 본인 딴에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좀 오냐 하는 거 이거 조금 매몰차게 좀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정신 차려. 안 그러면 엄마가 30이 넘고 그 아이가 30이 넘고도 투정, 까탈,
모르다가 세월 다가 나중 되면 조금 없지 않아. 아까 그랬잖아. 아빠의 그런 씨를 물려받아서 조금 탓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또 그리고 좀 아이 술 좀 이제 대학생 가면 술 먹잖아. 술 너무 많이 먹게 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술이 사야. 응? 네. 안 먹을 순 없지. 네. 근데 술을 조금 절제하는 법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 얘가 그러다 안 그러다 그렇게 막 지 멋대로 하다 보면 조금 사고 칠 수도 있고. 응?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